배우 박원숙은 최근 방송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자신의 만성질환인 메니에르병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함께 출연한 배우 이경진이 자신이 겪었던 청력 이상과 숨쉬기 어려웠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박원숙은 1983년부터 메니에르병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이경진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원숙의 병에 대한 고백은 사실 2018년 KBS1의 같이 삽시다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건강검진 중에 자신이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박원숙은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 1983년에 전화를 하다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걸 알았다. 그때는 조금 들리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 결국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운전도 할 수 없었고 어지러워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며 당시의 고통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박원숙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원숙은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실 그녀는 1969년 1기 공채에 지원하려 했으나 임신 중이라 아쉽게도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1970년 다시 도전해 마침내 합격하며 배우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의 소피아 로렌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외모와 몸매로 주목을 받으며 점차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반경된 인기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에서는 이면식과 부부 역할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죠. 드라마 속 인연은 실제로도 이어졌고 두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박원숙의 연기 인생은 매 순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그 변화의 여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7년 드라마 토지에서 이민의 역을 맡은 후 그녀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박원숙은 KBS 여자 최우수 연기상과 와백상 TV 부문 연기상을 수상하며 그야말로 연기력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원숙은 또 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타락한 시어머니라는 강렬하고 극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악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소화한 것입니다. 겨울새와 백년의 유산에서는 그야말로 악역의 진수를 보여주며 2013년 AMB 연기대상에서는 대상을 거머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대상은 공로상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연기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원숙이 맡은 역할이 전부 부정적인 캐릭터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보여준 마음 약하고 소심한 어머니 역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죠. 또 그대 그리고 내서는 육체적으로는 60대지만 정신적으로는 20대인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그려내며 그녀만의 깊이 있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박원숙은 여전히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아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손주와 며느리 바보인 할머니 캐릭터는 그동안 보여준 강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2016년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그녀는 중년 여성 이영원 역을 맡으며 또 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막장 시어머니 이미지를 벗고 성숙하고 진지한 캐릭터로 변신하여 큰 호평을 받았죠. 이 드라마에서 박원숙은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로서 감정선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한 황후의 품격에서는 태왕태후 조씨 역을 맡아 인자하고 따뜻한 성격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박원숙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그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죠. 현재 박원숙은 KBS 1TV에서 김영란, 박중훈과 함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라는 실버 동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원숙의 남의 집에서 촬영되며 동료 배우들과 나누는 따뜻한 교감과 소박한 일상이 그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반경된 덕분에 평균 시청률 4%에서 5%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남해군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는 시즌 3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박원숙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원숙의 아버지인 박강현 화백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국 만화계의 거장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원고가 손상되거나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허영만이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박강현 화백의 제자로서 그가 한국 만화계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선보였죠. 박원숙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작품을 잃었지만 허영만이 가져온 만화를 보고 그 퀄리티에 깜짝 놀랐다 라고 전하기도 했죠. 박원숙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결혼에서 모두 전 남편들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한때 채권자들이 방송국까지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압박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은 2003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 충격을 온전히 견뎌내려 했지만 그 이후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손녀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박원숙은 방송에서 자주 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털어놓았고 언젠가는 손녀가 다시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 라고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손녀와의 재회를 기다리며 전화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틋한 기다림과 그리움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경남 남해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없을 때는 대부분 남해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삶의 평화를 찾고 있다고 해요. 은퇴를 고려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박원숙은 한 인터뷰에서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둔 손녀와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손녀와의 재회는 그녀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고 그 순간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손녀는 처음에 할머니가 유명한 배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함께 외출할 때 사람들이 박원숙에게 인사를 건네자 그제야 손녀는 할머니의 배우로서의 모습을 깨달았죠.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손녀와의 재회는 박원숙에게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으며 그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 3에서는 박원숙이고 최진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방송에서 배우 방은희가 겨울새 촬영 당시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40분에 김수현 작가에게 문자를 보낸 일화를 공개했죠. 이에 김수현 작가는 새벽 3시 40분에 문자가 온 건 네가 처음이다. 그래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살아라 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방은희를 격려했습니다. 박원숙은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최진실과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최진실은 한 번 이영자의 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후 새벽 2시에 박원숙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원숙은 그때 화가 나서 지금 몇 시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최진실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박원숙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최진실은 아마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거다. 힘든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텐데 내가 미안하게도 그렇게 대답했다. 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의 후회는 그녀에게 오랫동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원숙은 후배 배우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보여준 그녀의 다정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박원숙이 주로 맡은 역할이 못되고 독한 시어머니라는 캐릭터들이 많아 실제 성격과는 상반되는 이미지가 형성된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 3에서는 박원숙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넓은 마당이 있는 카페에서 사장에게 땅값을 묻는 장면이 방영되었죠. 이를 지켜보던 혜은이가 박원숙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자 박원숙은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며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하지만 팔고 나면 집값이 다 올랐다는 말로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살다 보면 집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는 씁쓸한 고백도 덧붙이며 그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